어젯밤 계좌에 100만 원을 넣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 확인해보니 계좌가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믿을 수 없고 이해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선물 거래라는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이 조금만 나빠도 원금의 10배를 잃는 건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50배, 심하면 80배까지 잃는 구조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선물 거래를 잘하면 빠르게 돈 버는 시장, 소액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장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선물 거래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왜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이 시장을 떠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은 투기판으로 인식되는 선물 거래가 원래부터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물 거래의 시작은 농부, 상인, 장사꾼 등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생존 장치였습니다.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래 가격을 미리 고정해두는 장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 계약의 원형입니다. 즉, 이 시장은 처음부터 투기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원유 선물 65달러, 금 선물 1850달러 같은 숫자들. 많은 분이 이 숫자가 현재 가격인지, 과거 가격인지, 아니면 미래에 거래될 가격인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사실 미래 시점에 사고 팔기로 약속한 계약서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당장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 특정 날짜에 얼마에 사고 팔지 미리 정해두는 약속의 값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자체를 사고 파는 시장이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거래를 일상적인 예시로 설명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4,500원에 판매하고 그중 원두 원가는 약 2,800원입니다. 한 잔 팔 때마다 약 1,7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만약 원두 가격이 2,800원에서 4,200원으로 치솟으면 커피 한 잔 팔아도 300원밖에 남지 않게 되고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를 고려하면 장사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원두 공급업체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원두 50포씩 꾸준히 구매할 테니 지금 가격인 2,800원으로 1년 동안 유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원두 가격이 떨어지면 조금 손해일 수 있지만 1년치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이 성립되면 그 자체가 바로 가장 초창기 형태의 선물 계약입니다. 미래 가격을 오늘 고정해놓고 서로가 위험을 나누는 방식이죠. 그리고 실제로 반년 뒤 원두 가격이 4,200원까지 폭등하면 주변 카페들은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이 반으로 줄거나 심지어 폐업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계약 덕분에 계속 2,800원의 원두를 공급받으며 장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선물 거래의 원래 목적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헤징리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목적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원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며 실물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대신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돈을 걸고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입니다. 박투기라는 사람이 뉴스에서 브라질 가뭄 소식을 듣자마자 원두값 오르겠네 라고 판단하고 원두 선물 계약을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오르면 그 계약서를 넘겨 차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판단하면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맺어 하락에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선물 거래의 투기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레버리지, 즉 몇 배의 빚을 내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금 선물 계약 하나가 1억 원짜리라고 가정해 볼까요? 일반 주식이라면 통장에 1억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지만 선물은 증거금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만 내면 되니 500만 원으로 1억짜리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 같지만 이 레버리지가 바로 개인들을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입니다. 금 가격이 10%만 올라도 1억 기준 1,000만 원 이익이라 500만 원 넣은 투자자는 하루 만에 200%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 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1,000만 원 손실이라 500만 원은 바로 사라지고 추가로 500만 원 빚이 생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 가격이 30%만 떨어지면 손실은 3천만 원, 즉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숫자만 봐도 명확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 원유 가격이 하루에 300% 넘게 폭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가격까지 갔던 일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국 개인 투자자들 중 원유 선물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넣고 시작했다가 단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 빚을 지게 됐습니다. 원금 대비 마이너스 650% 손실. 이런 숫자는 상식적으로는 상상조차 어렵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증권사는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마진콜을 보냅니다. 추가로 돈을 더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개인들은 조금만 버티면 가격이 회복되겠지 라는 희망에 매달려 신용대출을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심지어 전세 보증금을 빼서 더 넣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격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선물 거래는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하고 합리적인 도구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구조입니다.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부와 깊은 이해 없이 뛰어드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실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영상이 선물 거래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끌리는지,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